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할 국면입니다. 뭐 사실 연휴 끝나고 왔는데 벌써 뭐 이번 주 마무리라니 확실히 월요일 같은 시장인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마무리 해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월금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월로 넘어가는 네, 그런 날입니다. 연휴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네, 다 지나갔습니다. 다 먹고 왔죠. 예. 네, 금방 미국 좀 왔다 갔다 했더니 금방 가더라고요. 네, 출장 잘 다녀왔고요. 네, 다시, 진짜요? 예?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연휴 때는 미국 주식해야죠. 미국 갔다 온 거죠. 다녀오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집중하려고 했더니 시차 적응도 그렇고 좀 힘듭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내일 쉴 수 있고 다시 월요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요. 확실히 미국장에서 보여줬었던 그 AI에 대한 여러 뜨거운 관심이 오늘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합니다. 사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많았는데 지수가 오른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열일해 주었다가 맞거든요. 그냥 또 반도체죠. 반도체. 네, 예. 또 반도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오늘도 참 다채로운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아침에는 그렇게 반도체 보사서 다들 난리로 쭉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너무 좀 오버했지. 그러다 보니까 음봉으로 쭉 밀리다가 또 오후장에 그게 또 다시 로봇 쪽으로 쫙 가다가 로봇 쪽들 좀 차익 받고 다시 반도체로 다시 보강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쫓아가야 되겠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있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이런 아주 섹터의 동향이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중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근데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물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일단요. 어느 정도 비중은 있어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에서 포부를 안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게다가 뭐 지금 얘기해서 메모리 업황 HBM 얘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일단 내가 시장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필요해도 적정 비중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얼마큼 좀 포지션 맞춰놓고 나머지를 보느냐 이게 더 핵심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중심과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희 종목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심, 오브 중심, 삼성전자 챙겨와 주셨고 심택 계속 가더라고요. 심택. 여기에 더해서 잊고 있었지? 한미반도체까지. 골고루 준비해 주셨네요.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로 봐야겠죠. 9만 원대 중반입니다. 지난번 과거 때 저희가 9만 전자 얘기하다가 아픔이 오다가 이번에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다 탈출했더니 또 올라와요.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사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고점인 것 같고 그게 삼성전자의 지금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글로벌 IB들도 다 목표가를 상향시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시각과 지금 돌아가는 업황들을 봤을 때는 레거시 HBM 이제 진입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성과 낼 가능성을 타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없으면 섭섭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9만 원대 중반대에 있는 가격대에서 일단은 잠깐이라도 조정이 들어온다.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심택은 아마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뭘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 쪽에서 기판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서 왜요? 강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아마 기판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판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GDDR7이나 거기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TLB가 가장 강했었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끝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기판 쪽들은 어차피 GDDR7과 소캠 관련된 쪽들 다 같이 보게 되면은 역시나 수혜가 맞다라고 해서 어떤 자리들은 계속 차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는 오늘 같은 경우 FC 본더가 나옵니다. 푸클럽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TC 본더 외에 추가적으로 좀 대형 쪽들 또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지수는 플러스권인데 일부 오르는 종목 시총 상단에서 끌어가다 보니까 지수 플러스권 나타나고 하락 종목의 수도 많습니다. 시총 상단주 잠시 흐름 체크해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바보합권,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9.99%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그 연휴 동안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건 바로 AI였습니다. 그 좋은 호재들을 다 모아서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서는 그게 다 반영이 되면서 우리 IT 토토비 지수를 또 견인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잘 이끌어줬고요. 코스피 지수는 3,600선을 돌파했고 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1.7%까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3,610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다소 약세를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859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달러원 환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면서 21원이나 치솟았습니다. 1,421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5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4,500억 원어치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들은 오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라는 점. 양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은 좀 갈렸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형주와 나머지 소부장 쪽은 계속해서 빨간불이 유지되지만 다른 여러 섹터들은 좀 파란불을 띠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는 만큼 목표 주가도 새롭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12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6만 닉스라는 목표가가 새롭게 설정이 됐죠. 오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으로의 HBM 공급과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9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10만 전자가 코앞에 다가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죠. 8%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거의 44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름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한미 반도체도 18%대 급등, 이오테크닉스, HP, SP, LG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은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쉽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했고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등등의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유한, 양행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조선과 해운 그리고 방산 쪽도 오늘은 대부분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2.5%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빅테크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변압기를 비롯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도 유틸리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변압기 3사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쪽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1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은 오늘도 좀 쉬어갔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제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봇과 AI 쪽으로 가보시면 네이버가 오늘 6% 가까이 올라갔고요. 카카오도 4%가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뱅크에서 스위스의 대형 로봇 사업을 또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종목들까지 오늘 로봇주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94,4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42만 8천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래량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진도 오늘 11%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IT 투톱과 함께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와 한미반도체, SK스퀘어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 대표주들은 오늘 쉬어가면서 끝났지만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클로봇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보성파워텍도 오늘 20%대 급등 나왔습니다. 휴림 로봇과 현대 ADM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로보티즈와 클로봇, 사면, 그리고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티스까지 로봇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모습이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G2G 바이오와 알테오젠은 오늘은 나란히 2%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휴 사이에 미국장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반도체주가 또 하나 햇살이 되지 않았을까, 비 오는 날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가 또 이제 중요하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을 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가시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 바라볼까요? 김비수 대표님과 함께 섹터별 이야기로 모아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가니까 저는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원전, 전력, 반도체 다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전력 설비주는 늘 우리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다 지금 반도체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 네. 원전 맞아요. 이쪽들 바라보면서 전력 설비 쪽도 어차피 말씀하셨던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는 AI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번에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또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부족하고 이제 우리 블랙웰하고 다 잘 팔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부족하고 거기다가 전력 부족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같이 시장에서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게 되면 전력 설비 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크게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지으면 거기 들어갈 에너지 뭐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원자력부터 지금 뭐 SOFC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LNG, 화력 발전 이런 쪽들도 다 하나의 축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고 대가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연결하는 전력 설비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3분기 실적 괜찮아?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환율 효과까지 가세됐을 텐데 라고 했게 되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수주 아마 2분기 때 지연된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 그럼 다시 연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실적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거기다가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 분위기까지 뭐 수주 없으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섹터들은 역시나 눌림목에 반도체만 볼 때 나도 기회예요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정말 열심히 갔었던 전력 설비단 지금 또한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종목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LS 일렉트릭이군요. 네, 원래는 다 제가 좋아하는 산일 전개하려고 하다가 다 뻔히 보일 것 같아서 그 수에 안 넘어갑니다. 고민하셨군요. 그래서 조금 다른 쪽에서 LS 일렉트릭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 고평가다라는 쪽으로도 불구하고 아마 북미 데이터 센터 초고압 변압기 원래 이 회사가 초고압 쪽으로 진입해서 확장하는 단계 쪽에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큰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뒤에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픈 AI를 본다고 하더라도 XAI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죠. 이쪽에 어떤 납품한다라는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스 발전 배전반 패키지 초고압 변압기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잘하는 건데라고 하다 보니까 성과 나왔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투자한다 같이 따라가는 회사가 LS 일렉트릭입니다. 그쪽으로 보게 되면 성과 계속 나올 것 같고 게다가 또 얘기하는 HVDC 이쪽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들어가는 배전 솔루션들 이게 부각받는다.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쪽에서는 중요한 지지권 잘 마련했고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난번 나왔던 고점 때 실적 시즌 때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한 35원대까지 열고 보셔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전력 설비단은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앞으로 흐름들이 굉장합니다. 코미코도 말씀 주셨는데 좋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종목 또한 기대감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